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네요. 네네. 동우화인캠 연구개발직 지원자네요. 일단은 동우화인캠 하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제가 모르긴 하겠거든요.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죠, 선생님? 네. 일단 화학 쪽을 전공한 친구들이 좀 네? 관심 있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알짜 기업, 네. 보다 이제 뭐 조직 문화나 이런 게 좋은 기업들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동우화인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그런 회사고, 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뭐 컬러 필터라든지 뭐 오늘 이 친구가 지원한 터치 센서라든지 이런 어떤 IT 소재 관련된 그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동우화인캠이 대기업만큼 입사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채용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 스미토모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화학회사에서 100% 지분을 참여해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스미토모라고 하는 화학회사도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우화인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는 소재 같은 것들을 네. 국산화로 해가지고 100% 이제 국산화를 만들어낸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컬러 필터 같은 것들은 뭐 세계 1위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서 굉장히 좀 역량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독특하게 보는 게 BEI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헤이버, 이벤트, 뭐 인터뷰, 영어가 힘드네요. 아닙니다. 예. 어쨌든 BEI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 네네. 보면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면접이 조금 쉽지만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우화인캠의 터치센터 개발 직무 지원자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피아노와 야구입니다. 예. 전공이 전자전기공학이고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예. 학점이 높은 편이네요. 높네요. 네, 3.85점이고요. 자격증으로는 한국사 1급, 네. 한자 능력 검정 3급, 예. 또 자동차 면허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고요.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90점, 토익 스피킹이 130점. 그런데 대내외 활동과 경력이 없음이네요. 없음이네요. 네, 아예 없음일까요? 아예 그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보면 학점도 좀 준수하고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고요. 게다가 취미랑 특기가 뭐 피아노, 야구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팔방미남의 그런 느낌이 좀 언뜻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팔방미남인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대내외 활동이나 경력이 없음이니까요. 그렇죠. 없음은. 저는 혹시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지 궁금한데. 네, 뭐 친구들이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저는 뭐 경험한 게 많이 없어요. 뭐 네. 해외 활동도 안 가봤어요. 예. 대내 활동도 없어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자기가 한 전공만 열심히 잘하고 준비만 잘했어도 취업에 대한 문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게 되면 뭐 학점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편이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어떤 공부하는 부분,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만큼 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대외 활동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입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본 건데요. 이 동우화인캠 지원자라면 이번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동우화인캠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기술하시오 400자. 일단 지원 동기인데 400자면 적당히 쓸 수 있는 글자 수인 것 같아서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주인공이 지원 동기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재현 씨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좋은 일터에서 빛이 납니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수한 인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훌륭한 회사에 입사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예로 대학교 생활을 통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가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항상 도서관, 강의실 등이 매우 쾌적하고 좋다고 생각했고 교수님들 또한 항상 열정적이었기에 존경했고 학교 밥도 매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저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3-2학기 때는 상년수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뭔가 지원 동기가 아니라 좀 학교 생활을 적은 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밥을 네. 매일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쓸 줄 수식어 몰랐네요. 같은 게 굉장히 네.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막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되게 추상적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밥 먹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밌긴 했고요. 이 앞에서 말한 우수한 이제는 이제 좋은 일터에서 빛이 난다 뭐 이렇게 네. 적었는데 이 뒤에 내용이랑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 대한 그 애교심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야 되잖아요. 네. 동호화 인캠은 여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기가 학교 생활한 거 물론 이제 우수한 인재는 좋은 일터에서 빛이 납니다라고 하는 게 뭐 동호화 인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왜 동호화 인캠이고 어째서 내가 이런 TS 터치 센서 분야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글에 소제목이 없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문장의 글을 대표하는 타이틀이 될 텐데요. 멘토님은 이 첫 문장 보시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좀 드셨나요? 아무래도 뭐 400자라고 하면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0자 정도면 그냥 헤드라인 안 써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자 정도 이상 넘어갈 때 헤드라인 쓰면 뭐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뭐 첫 번째 뭐 문장을 보면 뭐 이거는 동호 화인캠의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서 뭐 읽고 싶다,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연구개발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그 장점들을 써주면 좋거든요. 네. 특히 동호 화인캠 이 자체가 그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는데 외국에서 뭐 기술을 들여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국산화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 이 동호화 인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호화 인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신 또한 이 터치 센서가 지금은 세계 1위는 아니지만 터치 센서도 세계 1위의 어떤 그런 소재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한 것과 뭐 최근에는 플럭서블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터치 센서를 개발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런 목적성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네, 그러한 소재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멘토님이라면 좀 어떻게 수정을 좀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동호화 인캠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장점, 네. 국산화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어필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뭐 400자니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렇죠. 한 줄 정도만 쓰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포부 한 줄 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는 멘트를 써주시면 네, 400자 안에 딱 타이트하게 지원 동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3년 내 가장 큰 성취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800자. 그렇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3년 내라고 쓰니까 범위가 확 좁혀지네요. 예. 네. 아무래도 3년 내에 겪은 경험이라면 대학생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네. 재한 씨는 뭐 3년 내 한 일 중에서 네. 가장 큰 성취 뭘까요? 아, 우리 최호 부탁해 MC가 된 것이요. 정답. 정답. 두 번째도 물어보실래요? 두 번째 뭔가요? 보미 씨랑 같이 한다는 거. 정답. 세 번째는 네네. 뭔가요? 보미 씨와 함께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보미 씨는요? 내 거 하면 돼요. 똑같아요. 아, 내 거 하면 안 되고 다른 걸로.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최후부터 MC 된 거, 재한 네네. 씨랑 같이 한 거, 거, 재한 씨가 우리가 오래 할 수 있는 거. 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질문에 좀 대답으로 이 경험을 쓴다면 좀 괜찮을까요, 선생님? 물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서 성취해낸 것이면 다 좋은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MC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준비해왔다는 내용만 들어간다면 네. 뭐 그런 MC가 되기 위한 목표들도 충분히 성취 경험을 쓸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또 우리 멘토님께서 3년 내 경험 중에 가장 큰 네, 경험이 있다면? 3년 내에 꼭 3권의 책을 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루셨나요? 네, 다 이뤘습니다. 어떤 책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책 3권은 자기소개서 관련된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뭐 어떤 건설업계 관련된 책 한 권하고 네. 그다음에 면접 관련된 책 한 권 냈거든요. 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네, 힘들었는데 네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지원자는 3년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성취감을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제목부터 보면요. 군대 얘기는 아니겠죠? 왜요? 충성.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아, 네요. 예. 아니, 나이대가 아무래도. 찔려가지고 제가 소제목을 못 읽을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나이대가 아무래도 이제 나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 3년 내면 거의 뭐 전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일단 군대 얘기고 남자라면 이제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요 일이 이제 3년 내에 가장 성취감 맛본 일이다. 이게 그렇다면 조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뭐 사실 군대 얘기를 소재로 쓰는 남학생들이 많은데 이 소재를 쓸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군대 경험을 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군대 경험은 결론적으로는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성취했던 경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이런 거 쓰라고 할 때에는 네. 군대 경험을 안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군대 경험을 쓴다면 뭐 내가 군대에서 어떤 맡은 보직들이 있잖아요. 네. 자재라든지 뭐 군수과라든지 이런 등의 업무들을 하면서 내가 얻었던 어떤 성취 같은 경험을 적는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군대에 상한 경험도 적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충성,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군생활 당시 마지막 전역 신고를 할 때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박수를 받고 떠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대라는 집단 내에서 묵묵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더니 저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마지막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의 배경에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어떠한 위치나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등병 때는 군 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 선임들에게 끝없이 물었고 또한 우선은 할 수 있는 신발 정리, 친구를 정리 등을 하며 최선을 다해 생활했습니다. 일병 때는 후임들이 모르는 것을 자상히 알려주기도 하며 주특기 공부에 매진했고 일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열심히 작업에 참여하며 일을 했습니다. 상병 때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의 고충을 들어주며 선임이 아닌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장 때는 그동안 군생활로 얻어진 노하우를 후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작업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군대 제대한 것이 이제 물론 지원자의 가장 큰 선취감을 좀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이제 모두 느꼈을 경험이라 좀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네. 어떠신가요, 멘토님? 네, 뭐 이 소재가 이 친구에게는 가장 큰 성취일 수 있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군대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을 공감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내용이다. 그리고 물론 군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잘 하셨고 그런데 뭐 박수 받으면서 군대 생활 할 수 있었겠지만 소재 면에서는 뭐 박수를 받을 만한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없어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군대라는 소재 좀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대라고 하는 소재를 쓰더라도 이게 성취 경험이잖아요. 네. 군대 안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목표가 없고 그냥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군 생활을 쓰는 건지 성취 경험을 쓰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취 경험 쓰실 때에는 목표가 뚜렷하게 쓰시고 어떤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서 뭐 군대에 있는 어떤 무슨 대회에서 부대를 1등으로 만들었다라든지 무슨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쓰게 된다면 군생활 소재로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최근 3년 내에 가장 큰 실패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800자. 역시 또 조건이 달렸습니다. 네. 3년 내에 그 가장 큰 실패라고 하면 혹시나 이 내용도 군대에게 쓰진 않겠죠. 정말 궁금합니다. 네. 설마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소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의 이 시기. 여긴가요? 이게 뭔가 자아성찰적. 약간 좀 자아성찰적인데 이 친구는 좀 새로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예, 뭔가 느낌은 좀 오지만 이 취업 준비생의 애환을 좀 한마디로 말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써도 될까 싶은데요. 이 지금의 이 시기.
소제목에 대한 부분 지금 이 시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뭐 지금의 뭐 어떤 실패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시기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소재인지 그 부분이 그쵸.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의 이 시기. 3년 내에 가장 실패했던 경험을 손으로 꼽으라고 하면 지금의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군 생활을 하며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고 꼭 복학해서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1학년 때 3.0밖에 못 받았던 저는 4.36으로 상승하며 높은 학점을 유지하였고 학년 수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토익 공부도 한 달 동안 공부하며 목표로 했던 890점의 성적을 얻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2주 완성책을 구입해 2주 만에 목표로 삼았던 1급을 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제가 오만 방자함에 빠졌는지 충분히 딸 수 있었던 전기기사 자격증도 낙방하였고 공부할 시간도 많았음에도 토익 스피킹도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지원한 기업들이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여 탄탄대로에 성공하던 길만 걸어왔던 저에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마다 영화 속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다시 올라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취업 준비로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좀 보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도 사실 이 내용에 물어보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인지는 사실 좀 알쏭달쏭한데요. 예. 멘토님이 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적으라고 할 때 실패도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것도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그냥 소재적인 면에서 볼 때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슬럼프에 빠져서 지금 이 시기 전체를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도 없고 뭘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는 뭐 어떤 열심히 했다는 과정도 없고 그렇죠? 배운 점도 딱히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약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네. 일단 실패 경험이라고 하시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신 거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목표가 뚜렷이 나와야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간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기간이 너무 짧은데 실패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번지 점프 못 뛰어내려서 실패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을 쓰기 힘들겠죠. 만약 이 소재를 좀 살려서 쓴다면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을 뭐 3개월 안에 취득하려고 했던 목표를 세웠지만 그때 당시 내가 뭐 약간 자만하고 교만한 어떤 태도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네. 이를 통해서 나는 항상 무엇을 준비하든지 교만하기보다는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약간 이렇게 쓰는 것이 실패의 경험으로 쓰는 데는 더 나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듭 때는 이제 취업 실패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제 멘토님께 궁금한 점을 좀 적어서 보냈어요. 네. 학벌을 많이 보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뭐 학벌을 보는 회사도 있겠죠.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을 선호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있겠죠. 예를 들면 동호와인캠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회사는 학벌보다는 약간 그 터치 센서면 터치 센서 분야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노력이 잘 드러난 역량 중심의 평가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학벌보다는 자기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충분히 입사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학벌을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아직 취직이라는 것에 동기부여도 안 되고 많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 뭐 슬럼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실패에 대한 충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요 멘토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뭐 실패도 하고 힘들고 할 때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보니까 이 친구의 전체적인 어떤 자소서나 뭐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친구는 좀 공부만 주로 많이 해왔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뭐 활동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도서관이나 뭐 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극이 많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호회 캠 가고 싶다라고 하면 동호회 캠 평택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뭐 산업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뭐 채용박람회 같은 데 다녀보면서 회사들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친구들 좀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스터디도 만들고 네.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이 친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도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제 처방전은 네. 이겁니다. 어떤 거죠? 문 밖으로 뛰쳐나가라. 오, 나가라. 네.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학업 위주로만 공부를 해왔던 것 같기 때문에 필드로 뛰어나가서 직접 몸소 부딪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소재의 깊이감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재한 씨는요? 저는요, 이게 너무 일기 느낌이 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비즈니스 레터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 그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술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떠한 적절한 형식과 그들이 원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에 맞게 나의 생각만 적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썼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했고요. 명언이 하나 생각나는 게 네. 있는데, 아는 친구분이 이제 글배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분께서 그 해가 끝나는 시점이 빛이 사라졌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그때부터는 달빛이 빛나는 시점이라고 이런 말을 주셨는데, 야, 밤낮으로 좀 이게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빛만 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처방전은 이거 좋은 말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가 정말 이 말을 듣고 힘이 많이 네네네. 났을 것 같아요. 저희 조언 어떻습니까? 일단 뭐 두 분의 조언 다 좋았는데 더 좋았다라고 평가해 본다면 저는 보미 씨의 평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글을 못 쓴다라고 한 게보다는 소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서류의 어떤 그 작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더 다양한 소재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서류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자소서에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자기 자신도 좋은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작성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좋지 못한 환경이 되면 네. 본인의 성과도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좋지 못한 환경이란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선을 하나 정한다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가 최악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환경만 아니라면 어떤 것도 다 그냥 평범한 환경이라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들은 다 배고픔과 가난함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든 막 완벽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연봉도 네, 안 좋게 주면 네.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연봉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은 제가 입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을 당연히 이제 주시는 대로 협상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바랄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의도 자체는 이 친구가 우수한 어떤 인재는 우수한 환경에서 뭐 빛을 발한다 이런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도 뭐 우수한 환경에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 보면 뭐 다 처우나 환경이 좋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동호회 캠은 되게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성과를 못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이제 면접관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물론 환경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네네.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방향으로 얘기하시면 네.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좀 힘든 시기다라고 했는데 그럼 네. 본인은 평소 힘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힘든 것들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만의 극복하는 방법. 저는 아침 일찍 산을 오릅니다. 사실 잠이 많은 저한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도 곤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더군다나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어렵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상에 한번 오름으로써 아,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극복해냈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자신감 그리고 정상에까지 오르면서 느꼈던 저의 그런 감정들을 잘 간직을 하면서 아, 이제는 나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저를 다잡는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산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잘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신만의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요령이나 노하우가 필요한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노래방을 가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뭐 산에 전기를 받나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시 내려와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자신만의 노하우도 있어 보이고 해결 방법으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자, 소재를 보면 그 대부분 군대 경험이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생활 중에서 내가 대인관계 능력을 잘 발휘했던 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일단 야구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 있을 때 흥분해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피아노를 들고 와서 뉴에이지를 아주 잔잔하게 연주를 했었습니다. 네. 들리지가 않아요. 야구장에서 문제였지만, 뉴에이지를. 예. 네. 야구장에서 뉴에이지 연주하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전광판에서 저를 비춰주는 겁니다. 좀 저분은 뭐 하는 것일까? 라는 거에 이제 제가 막 이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야구장에서도 이런 음악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 중에 하나네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냐? 혹시 뭐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 활동 다른 거 안 그러네요. 해봤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답변이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써놨고 자기 학점 같은 거 되게 자세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부만 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이 좀 떨어져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동호 하인캠이 입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네.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채용 공지를 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채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과거에 채용했던 내용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대사항이라든지 어떤 실력이 어떤 뭐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옆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럼 동호화인캠 터치 센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뭐 어떤 캐드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대사항들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캐드 자격증 좀 취득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스미토모 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100% 이게 지원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본어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우대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대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과거에 나왔던 공지들을 보면서, 채용 공고들을 보면서 체크하고 자기가 부족한 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제 준비한다 보면 충분히 동호화인캠에 지원할 때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채용 공고 지금 딱 나오는 것만 보지 말고 과거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서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동호하인캠 터치센터 연구개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